안녕하세요. 여기도 괜히 한번 소리 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다가도 소리 한번 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좀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죄송해요. 썸네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절대 웃으면 안 되는 악플 읽기 ASMR을 진행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첫째, 왜 악플을 읽는데 울지 않기 아니고 웃지 않기인가? 댓글 상태가 좀 웃겨요. DM 상태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읽고 하는 동안 그냥 재밌다, 흥미롭다 하는 생각만 계속 났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웃지 않기가 됐습니다. 눈물이 안 났어요. 미안한데.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윤석열과 탄핵 정권에 대한 책을 신간으로 들고 왔잖아요. 참고로 아직 덤블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홍보를 해야 책이 팔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홍보를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44시간 연속으로 DM 보내시거나 그런 분도 계셨고, 굉장히 즐거웠는데 그 굉장히 즐거웠던 내용을 읽어보고 하면서 악플에 대한 약간의 피드백 같은 얘기도 좀 하고, 동시에 이제 책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루예티가 선생님들의 대가리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읽는 악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악플 선정 기준을 어떻게 삼았는가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무지성으로 뭐라고 하거나 인신공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악플이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책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정치 성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악플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악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그런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무언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44시간 동안 DM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신공격 같은 걸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신공격 같은 것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우리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나 오해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강아지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강아지를 못 돌아다니게 할 방법도 없거든요. 좀 참으십시오. 미안해. 근데 강아지한테 지금 촬영 중이니까 돌아다니지 마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금부터 제가 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들어보십시오. 이재명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했냐? 이재명이 민생질문 같은 강제 망치는 걸 뿌리기라도 했냐? 이재명이 음주 운전을 했냐? 이재명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을 했냐? 이재명 아들이 여자 연예인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했냐? 이재명 아들이 할머니 발인 다음날 성남에 후기를 올렸냐? 이재명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냐? 이재명 와이프가 법카로 과일을 2,790만원어치 사먹었냐? 이재명 와이프가 법카로 에르메스 로션을 사놓으라고 시켰냐? 이재명 와이프가 공무원에게 빨래를 시켰냐? 이재명 와이프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냐? 이재명이 논문 표절을 했냐? 이재명이 성남FC 후원금 문제로 기소를 당했냐? 이재명이 계장동 개발 사업에 로비를 했냐? 이재명이 백현동 용도 변경 논란에 휩싸였냐? 이재명이 업무 추진비로 하루에 18번 식사를 했냐? 이재명이 유격을 파양했냐? 이재명이 경기대 학생들을 내쫓고 기숙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냐? 진짜 너무 길다.
이재명이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를 당했냐? 이재명이 러우 전쟁을 젤렌스키 탓이라고 했냐? 이재명이 여성시대 인증글을 작성했냐? 이재명이 자신이 일베 출신이라고 진술을 밝혔냐?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허위 진술을 했느냐? 이재명이 인천은 외지인 사는 곳이라고 지혜를 했느냐? 이재명이 월 25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했냐?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기축통화국이라고 했냐? 김포공항 수직 이착륙 같은 소리를 했냐? 이재명이 거대 야당을 이용해 방탄용 법 개정을 했냐? 이재명이 형을 찌질을 했냐? 이재명이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라는 발언을 했냐? 이재명이 자기 최측근을 드럼통에 넣었냐? 이재명이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했냐? 이재명이 미군 점령국이라고 표현했냐? 이재명이 공산당 기간지에 호텔 경제학을 가져왔냐? 이재명이 개공 정비 실적을 빼앗았냐? 이재명이 비산대 병원을 무시하고 가족 의견으로 응급 헬기를 띄웠냐? 이재명이 포항공대를 울산에 있는 지방대라고 했냐? 이재명이 코로나 시절 이재명이 HMM을 한진해운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냐? 이재명이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말하면 논란을 만들었냐? 이재명이 거북섬 아이디어를 빼앗아 시흥 웨이브파크에 활용을 했냐? 이재명이 평제 고추밭 대신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냐? 이재명이 디디 리스트로 댓글 여론 조작을 했냐? 이재명이 짐 로저스 지지 선언을 거짓말로 만들었냐? 이재명이 HMM 이동을 강제했다고 했냐? 이재명이 노무원 세월호 문제를 욕했냐? 이재명이 세월호 선트를 팔았냐? 이재명이 집에서 코끼리를 키웠냐? 이재명이 한국 전쟁을 기습 남침이 아니라고 했냐? 이재명이 민혁당이랑 관련이라도 되었냐? 이재명이 반일 시위는 독려하고 반중 시위는 비판했냐? 이재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자대 예능을 찍었냐? 이재명이 중국인 무이자를 허용하기라도 했냐? 이재명이 무관공항을 무시하기라도 했냐?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되기라도 했냐? 이재명이 성남시의회에서 난동이라도 했냐? 정말 길죠? 사실 이게 약간 리듬을 타면서 읽지 않으면 이미 여러 번 꼬이긴 했지만 정말 혀가 꼬여서 끝까지 못 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댓글을 2개인가 쓰셨고, 다른 분도 계셨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음주운전 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검사 사칭을 했나요? 자기 수사하던 검사를 하루아침에 돌연 셀프 다이로 위장시켰나요? 연예인 김부선에게 감금 살해 협박했나요? 본인 형수에게 주용 부위를 찢어버린다면서 살해 협박을 했나요? 알려진 범죄만 다 해서 전과 사범인가요? 이분은 그래도 좀 짧으시네요. 근데 이제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정말 생각해보면 이미 웃지 않기는 실패한 것 같긴 한데, 이런 댓글을 받을 때마다 이제 당황스러웠던 건 2가지였는데요. 당황스러웠던 2가지 중 하나는 그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공동저자물이에요. 제목에서도 아예 대놓고 5명의 성난 이시국 씨라고 적어놨듯이 작가님이 5분이시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이재명 지지자로 꾸렸겠습니까? 이재명 지지자만으로 꾸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에 사람 뽑을 때 그런 걸 정당이나 지지정책인 같은 거를 알고 뽑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대놓고 내가 뽑은 대통령은 TV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뽑은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내가 쟤를 뽑았다고 할 일이 없다라는 말을 원고에 대놓고 쓰시기도 했거든요. 진짜 물론 어떤 사람은 이재명을 지지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해보자면 전부가 이재명 지지자인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그건 선동용이에요. 윤석열은 나쁜 사람이고 이재명이 옳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인데, 애초에 이 책의 원래의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초에 이재명 지지자로
꾸려진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공식 SNS에 이런 댓글을 쓰실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 정당의 자유라는 게 존재하는 나라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믿으시는 신뢰하는 정치인과 제가 신뢰하는 정치인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거를 그렇게 막 혐오로 티내고 돌아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세금 내고 같은 투표권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천박하게 서로한테 뭐라고 합지 맙시다. 근데 이제 이러고 나면 이 뒤에 그러면 권영국을 뽑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일단 포스트로도 한번 밝혔거든요. 나 권영국 뽑았다. 그랬더니 이제 아까 얘기했던 DM 하시던 분이 정확히 뭐라 그랬지? 여기 있다. 권영국 뽑을 정도로 그냥 아예 뇌사한 줄 몰랐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살지 말자 우리. 좀 부끄럽지 않겠니? 인간이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이 뒤로도 짧고 굵은 참여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짧고 굵은 무슨 말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 계엄은 무슨 불법 탐행이겠지. 지랄하네 빨갱이가.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감. 저는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하든 선동되는 지적이게 보이고 싶은 NPC예요 라고 인증하는 것이다. 또 지금 제가 읽어줘도 되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서 읽고 있기 때문에 딱 얘기를 하기가 힘든데 그 가장 짧고 굵은 건 아마 자살하세요라는 DM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자살하세요는 일종의 시작이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인신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뭐 아까 DM 하셨다는 분한테 엄청난 양의 릴스를 44시간 연속으로 받았고 이제 그러면서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자파하냐, 페미냐, 공산당이냐, 아니면 중국 화조냐, 대진년이냐, 간접이냐, 민노총이냐, 성소수자냐, 학생이냐, 야학 판매 밀수범이냐, 음주 전과범이냐 이런 말도 들었고요. 이제 뚱뚱한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릴스도 진짜 엄청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 든 생각은 이제 이걸로 홍보 콘텐츠를 달달하게 빨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세 보이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타격이 안 왔다. 왜냐면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반박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제 뭐 그 사람이 한 말이 뭐 인민재판 없이는 빨갱이가 아니지, 여시하는 것 같은데 괜찮냐? 동덕여대 졸업했냐? 이거 스레드에 올리면 좌표 찍을 것 같은데 너는 여시의 좌표를 찍겠구나 이런 말을 했었고 이제 여성인권운동가 성기를 확 찢는 소변줄의 세자 이재명의 지지자인 페미니스트 화이팅 이런 말이나 이제 공상당원을 하면 서기까지 올라가겠다,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제가 조선족, 이재명 지지자, 페미니스트, 쿵쾅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이런 글에 대해서 타격이 안 온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타격이 왔는데 타격이 안 온 것처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많이 받았고 어떻게 이런 거에 타격이 안 오겠어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 저는 조선족이 아니고 두 번째, 화교도 아니고 세 번째, 중국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페미니스트라는 표현보다는 차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유일하게 내 글이라고 할 만한 건 아마 쿵쾅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 고급파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타격이 하나도 안 와서 이걸 진지하게 타격이 올 글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 걸까? 라는 걱정을 진짜 심각하게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게시글의 마지막에 초본을 잘라다 올렸거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SNS 계정의 특정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활동이었고 이러면서 이제 스레드에다가 반쯤 재미삼아서 내가 무지성 대토력으로 이걸 올린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걸로도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DM 답장 안 하고 스레드에다 글 올리면 씨발 인민재방 갖고 언니들이 졸라 빨아줘서 좋겠다 약간 이런 발언하고 오케이. 이 영상의 미션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실패했고 이제 그런 댓글들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지지하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까지 쌍욕을 들을 정도면 글러먹은 게 맞다. 이 상황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좀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한 인신공격적 말을 몇 가지 해보자면 찾아가면 토론을 해주냐? 아 근데 땀내나서 못하겠다. 마스크 쓰고 갈 테니까 너 페브리즈 뿌리고 토론해.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개딸들이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냐? 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이제 내가 이러면서 DM 끝내면 내가 이겼다. 내 랑견에 내가 물리쳤다. 이러고서 자부심에 쩔어있겠지. 이런 말도 하셨고 또 이제 제 브런치 글이나 이런 걸 보면서 글 많이 써놨네. 심심할 때마다 읽을 테니까 내리지 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인신공격적인 멘트가 들어왔는데 이제 가장 열을 많이 받았던 건 제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작년 여름에 강아지를 암 때문에 보냈어요. 암 때문에 강아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그 강아지를 잃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써놓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불쌍하다. 너 같은 지능의 주인한테 키워줘서 네가 개인지 자기가 개인지 헷갈렸을 것 같다. 쓰레기 같은 책 홍보하는 데 쓰는 돈보단 그 돈으로 네 강아지 쓰는 게 이득 아니겠냐? 긁혀서 게심을 아득바득 만들었을 거 생각하니 너무 안쓰럽다. 다행이다. 세간살이 나아졌으면 이제 강아지 수술비 낼 수 있겠네. 300만 원도 없어서 강아지 수술비도 못 내던 네가 홍보 금액을 써줬다니 정말 감사하다. 거의 배급 금액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모르겠다. 사실 이분이 한 헛소리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좋아요 수를 왜 없앴어? 내 댓글 좋아요 수 네 게시물 추월 중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좌파들은 논리에 알레르기가 있다. 뭐 네 안에 있는 논리가 논리 정연했으면 네가 뭐 시간이 필요했겠냐? 바로 타다닥 얘기를 했으면 됐겠지. 그러니까 글 없이는 너는 반박을 아예 못하는 거구나. 너는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평등하니까 같은 발언권을 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네가 정신병 걸린 사람 마냥 메시지 남발하니까 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내용으로 릴스를 졸라게 보냈던 거고 너는 생각 정리 안 하면 답을 못하는 지능 낮은 새끼잖아. 자료 조사를 해야지만 글을 쓸 수 있는 새끼인 거야? 생업 때문에 바쁘면 그냥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 뭐하러 또 정리를 하고 그러려고 해.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메시지를 공격해.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고 정말 그거만큼 웃기는 말이 없었는데요. 너는 그럼 메시지만 공격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방법으로 해결이 됐어요. 제가 경찰서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서에 갔더니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건 분명히 스토킹적인 무언가가 있지만 제가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고소나 신고를 할 시에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 당장은 법적인 조치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셨어요. 지금부터 메시지 하면 딱 대응할 거니까 최후 통첩이니까 이 이후로 메시지 하면 진짜 고소한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라고. 그리고 이제 그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 수사팀 수사관님께서 진짜 이거 문제되는 행위 맞고 정말 이 사람 고소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해주니까 DM이 끝났어요. 아니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었으면 왜 그렇게까지 44시간을 들여서 매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얻은 교훈은 하나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 지금 이 상태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은 아무래도 힘들어 보인다. 이 상태를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이 책 만들어야겠다. 내가 진짜 끝까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법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특정성도 알아서 해놨지. 지속성도 되고 있었지. 이 와중에 법적으로 딱 대응하기만 한다고 하면 메시지가 2개 이상 쌓이는 그 순간부터 제가 고소가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일부러 참지는 말라고도 하시면서 와 정말 나라에서 보호를 잘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책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서로를 혐오하는 상황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나 더 나은 정치 상황 같은 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러려면 일단 지금 이 상태를 벗어나긴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탄핵과 관련된 정황을 겪으면서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그다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만약에 저처럼 또는 이제 저와 함께 책을 만든 이시구 씨들처럼 그런 지점에서 불편함을 겪었거나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 완벽하게 답답했던 부분을 긁어줄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존중받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오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말이 오래 들어진 걸 보면 제가 생각보다 일이 답답했던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예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인신공격은 좀 선이 넘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재밌게 절대 웃으면 안 되는 악플일기의 ASMR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었던 거고요. 비록 안 웃기는 좀 많이 실패하긴 했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터놓고 이게 맞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귀하게 자란 여러분들이 귀하지 못한 말을 들었어야 됐다는 게 약간의 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AS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귀를 만든 거죠. 귀 청소를 해보려고요. 이건 스프레이용 손소독제인데 남의 귀를 안 소독한 손으로 만드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소독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손소독 이걸 뿌려줘요? 그래요? 원하면 해드려야지. 보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귀를 소독하기 위해서는 멸균 증류수를 써볼까 했거든요. 이거는 뭐가 딱히 들어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물이에요. 물인데 멸균 처리가 된 물인 거죠. 이거를 좀 뿌려서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대충 이렇게 해지니까 뿌려드릴게요. 아니 뭐 귀도 소독하고 귓구멍도 소독하고 하는 거죠. 좋아요. 소독은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약간 이제 물에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젖은 귀지 제거부터 합시다. 이제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영상을 틀어서 이렇게 더러운 말이나 듣고 있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생각해보자면 그런 생각은 그저 책을 만들었을 뿐인데 DM이나 댓글로 그런 거 만든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거를 틀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원망하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그런 게 누군가 나를 혐오하는 그 권리나 논리가 될 순 없는 법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헛소리도 좀 하고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새끼를 뭐라고 하십시오. 훨씬 더 내 삶에도 도움이 되고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제 젖은 귀지를 좀 파냈으니까 다른 것도 살살 긁어드릴게요. 여기가 소리가 잘 난다. 다음 이쪽도 조금 해드릴게요. 보자. 대충 다 된 것 같다. 가루 나온 거 털어주고 끝냅시다. 저도 퇴근해야죠 이제. 이걸 한낮에 찍을 순 없으니까 한밤에 찍고 있는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 이미 조각업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초과 근무하는 건 그렇게 힘들거나 괴롭지 않더라고. 물론 제가 저를 착취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보자. 여기도 좀 닦아드릴게. 좋았어. 귀가 너무 축축해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물기 좀만 닦읍시다. 마사지도 좀 하고. 이 정도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더러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한 AS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